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가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이제 주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C형 간염 바이러스는 어떻게 그 라이프 사이클을 갖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뭐 우리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그 사회가 이제 아주 그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바이러스의 일종이기 때문에 C형 간염은 이제 주로 간에 이제 침범을 하는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형 간염이 바이러스가 이 간 세포 속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껍질과 유전자로 구성이 돼 있는데 간 세포 안에서 껍질을 벗고 유전자가 이렇게 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의 유전자가 수십 개, 수백 개, 수억 개로 이제 변하면서 얘들이 껍질을 다시 싸갖고 밖으로 이제 나가면은 이 간 세포는 이제 죽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건강한 세포로 또 침범해서 또 염증을 일으키고 이 간 세포가 죽고 이러는 이제 생활사를 갖기 때문에 간이 점점 염증을 갖거나 간 세포가 죽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C형 간염 바이러스는 다행스럽게 현재는 이제 완치가 된 이런 이제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역사를 살펴보면은 1989년도에 그 미국에서 이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2, 3년 후에 그 진단 키트가 발견돼서 일반 사람들한테 이제 C형 간염이 걸렸다 안 걸렸다를 판단할 수 있었고요. 그 전에 이제 치료제는 이제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터페론이라는 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론이라는 거는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이 체내의 면역을 증강시켜서 개돌로 하여금 이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기능을 가진 그런 사이토카인인데 이런 약제가 직접적으로 바이러스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인터페론이라는 치료로 이 바이러스 간염 환자를 이제 치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별로 이렇게 치료 효과가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던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이러스를 세포 내에서 배양하는 이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배양하면서 그 바이러스를 직접 죽일 수 있는 그런 직접형 경구형 항바이러스 제제가 개발돼서 그 다음부터 이제 환자들을 치료하고 좋은 성적을 보여서 현재는 이제 완치에 이르기까지 치료제가 개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의 C형 간염이 몇 퍼센트나 걸렸을까를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연구한 결과를 보면 0.7%에서 1.29%, 약 1%가 이제 C형 간염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적으로 보면 저 부산 쪽이나 전남 쪽에 좀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 또는 이렇게 연령별로 보면은 연령이 높을수록 또 이렇게 감염률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이제 뉴스에 나왔듯이 국내에 이렇게 C형 간염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원인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 오염된 그 주사기로 인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발생이 됐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C형 간염의 가장 중요한 그런 오염 원인은 그 바이러스가 묻은 그 주사 바늘을 다른 사람한테 찔렀을 때 그때 이제 이 감염이 되는 것으로 이제 알려졌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주사기를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많이 이제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이즈와 같이 C형 간염이 같이 공동 감염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C형 간염이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이제 자연 경과를 겪나 이걸 살펴보면은 대부분 이제 한 80여 %가 만성화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만성 간염을 거쳐서 간경변 그다음에 간암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바이러스를 미리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나중에 난치성 간 질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초기에 발견하고 그거를 빨리 치료하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치료했던 그 증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치료 시작 전에 간염이 아주 심하고 또 굉장히 간이 거칩니다. 초음파로 본 건데 간염이 굉장히 심한 상태에 오셔갖고 24주 그러니까 6개월을 치료했더니 간이 이렇게 아주 균일하게 이렇게 조직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로감도 없어지고 간 기능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바이러스도 완전히 없어진 이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치가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더 심각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배에 복수가 차는 그런 아주 심각한 간경화 환자였는데 증상도 심했고 일단 배에 복수가 차니까 일상생활하기가 불가능했죠.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오셔갖고 진단을 받고 치료를 했는데 이분은 조금 이제 오래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96주를 치료하셨는데 완전히 좋아져서 복수도 다 빠지고 간도 정상화돼서 아주 좋아진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우리가 C형 간염은 주로 그 오염된 주사기라든지 그 다음에 그 소독되지 않은 미용기구 요즘 뭐 예를 들면은 문신 같은 것도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소독이 제대로 안 된 것을 했을 때 C형 간염이 잘 전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시행할 때는 항상 그런 염두에 두시고 시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C형 간염이 초창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기 검진으로 C형 간염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C형 간염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을 키우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건진 시스템에서 아직 B형 간염은 항원 항체 검사를 검사해 주는데 C형 간염에 대한 거는 아직 검사를 안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꼭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건강검진에서 혹시라도 간염 수치가 일부 올라가면은 반드시 C형 간염에 대한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C형 간염이 양성으로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치료할수록 더 병이 진행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건강한 그 C형 간염 없이 잘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